이번 시간은요, 인지적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지적 평가는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과제인 경우요, 자유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평가자, 평가자라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UX 디자이너 측에서요, 이 전문가 평가자에게 사전에 준비된 과제 시나리오에 맞춰서 과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 UX 평가나 후리스 평가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특정 태스크에서요, 그 평가자가 유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인지적 평가의 자유과제는요, 아예, 아예 사전에 준비된 과제 시나리오, 유저 시나리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자유롭게 하는, 평가하는 방법을 자유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가자 스스로요, 태스크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태스크의 목표에 맞춰가지고요, 과업을 정하는 거죠. 후리스 평가나 전문가 평가에서는요, 우리가 아예 태스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지적 평가는 평가자 스스로 자신이 우리 사이트에 사용자 방문한 목표가 뭐지? 그래서 이 태스크를 내가 한번 평가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시나리오 같은 거, 유저 시나리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평가는요. 그러니까 인지적 평가의 데이터 가치는 평가자의 스킬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UX 문제를 데이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적 평가는요, 숙련도가 되게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UX 평가나 후리스 평가 같은 경우는요, 그 체크리스트도 있고, 그러니까 세부 평가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모데레이터도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냥 주니어 정도의 약간 도메인 지식과 UX의 지식이 있으면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사랑 경쟁사도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인지적 평가는 자사만 뚫어주기에 부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가 UX 평가나 후리스 평가를 하는 사람들보다 숙련도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UX 수준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자 스킬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인지적 평가에서 나온 데이터는 데이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 유스 평가나 프리스 평가는 태스크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평가자 5명이 동일한 태스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부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문제 요인을 심각도도 측정했기 때문에 걔를 데이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지적 평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예 과제도 없고, 그리고 세부 체크리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과제란 말이야. 근데 지정과제는 달라요. 지금은 인지적 평가의 자유과제를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정과제는요, 인지적 평가의 지정과제는요, 아예 태스크 플로처럼 아예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아예 UI 플로를 동작 하나하나를 다 우리 정한 거고, 인풋, 아웃풋, 그것을 인지적 평가를 진행하는 게 그런 지정과제입니다. 근데 자유과제는 그렇지 않다. 아예 평가자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 태스크를 정해서 평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평가에서는요, 자유과제는 발견된 UX 문제는 데이터화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후리스트 평가에 달리 인지적 평가는요, 식별된 문제의 빈도 또는 심각도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인지적 평가는 즉석에서 보이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이 문제의 빈도, 문제의 심각도 이런 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지적 평가 이 자유과제는요.
어느 상황에서 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은요, 그 전문가, 평가하는 사람의 숙련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와이어프레임이 나올 때마다, 화면 프로토타입이 나올 때마다 숙련도 높은 그 전문가가 빨리 그 화면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 마치 여러분들이 화면 설계를 하면 사수님이 여러분이 만든 거를 평가를 하고, 체크하고 문제점을 막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인지적 평가의 자유과제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프로토타이핑이 나오면요. 누군가 한 명이 전문가 되는 평가하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계속해 주고 있는 거. 이게 인지적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평가의 자유과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가자가 과업의 목표를 정하고요. 내가 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나 이번에 어떤 유저 컨테스트에 맞춰서 어떤 거를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나는 어느 페이지에 가고 싶다. 자, 그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더레이터가 도와주는 거죠. 현재 화면에서 다음 단계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평가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평가자가 말했던 행위를 일단 수행을 하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목표로 하는 그 행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업 수행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평가자가 또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를 하겠죠. 자, 우리는 다시요. 이전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현재 페이지에서요. 화면에 다양한 요소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약간 오픈형 질문처럼 던지면서 그냥 이제 사용자는 쉬운지 어려운지 화면 요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숙련도 높은 UX 지식으로 막 코멘트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 페이지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인지적 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죠. 인지적 평가는 자유과제랑 지정과제가 있어요. 자유과제는 그때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요. 그 페이지에 도달하면 우리는 모더레이터 또는 UX 디자이너는요,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요. 근데 지정과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지정과제는 완전 디테일하게 UI 플로우를 관점에서 인풋, 아웃풋, 입력, 출력 모든 행위를 대해서 자,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씩 모든 거를 꼬치꼬치 캐묻는 거. 이게 바로 인지적 평가의 얘는 그 지정 과제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자유 과제를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유 과제에 물어보는 부분들은 하나의 샘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